자, 관왕용인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관인 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관이 왕하다 하는 거는 관이 왕하다는 건 정관이 되건 그다음에 편관이 되건 간에 이 관성이 2개 내지 3개 정도 있는 거, 그걸 관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인성을 쓴다는 거는 용인이라는 개념은 인성을 쓴다는 거는 뭐예요? 설계시켜주는 개념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자, 관왕해서 용인, 인성용신을 써야 된다. 느껴 봅시다. 관이 왕하면 원령이 지금 이제 정관이건 편관이건 관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천간이든지 아니면 연지, 일지, 시지에 관성이 하나가 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관왕하다 하는데, 관왕해가지고 용인을 쓰는 경우, 인성을 쓰는 경우, 그러면 관이 왕해서 관이 중첩이 돼가지고 관이 왕한데 인성을 쓰는 경우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인성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인성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건 뭐냐? 일간의 기세가 그래도 왕한 관성의 기운을,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일간을 극하고 들어오는 거죠.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힘을 막아내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면 그때는 인성용신을 써도 돼요. 그런데 일간이 아주 태약하지는 않지만은 왕한 관성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하면 뭐를 써야 돼요? 일간이 아주 태약하다 하면 그러면 종격으로 가야 되겠죠. 일간이 아주 태약하지는 않지만은 관성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하면은 뭐를 써야 되거든? 용신을 식상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왕 용인격에서는 일주의 힘의 기세를 우리가 살펴봐줘야 된다는 얘기지. 일주가 왕하지는 않지만은 약하긴 약한데 태약하냐면은 인성용신을 써줘야 되는데, 태약하지는 않고 관성의 기세가 강해서 일주가 힘이 들다 하면 뭐예요? 그때는 식상용신을 써가지고 관성을 제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관성이 왕하다는 거는 이거는 정관의 능력을 벗어나서, 정관의 역할을 벗어나서 편관의 역할, 즉 관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주라는 거는 일간을 의미해요. 일주의 기세를 봐줘야 된다. 일주의 기세를 봐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관왕용인격은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주의 기세가 왕하냐, 일주의 기세가 약하냐. 그런데 일주의 기세가 약하더라도 중국에 황제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일주가 기세가 왕하다 하는 거를 좋은 사주다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거야. 일주가 약한데도 왕노릇도 하고 황제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천편일률적으로 일주가 왕해야 된다 하는 개념은 틀렸다는 얘기야. 이제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갑신년에 임신월에 을사일에 무인시. 자, 12포트를 여러분들이 붙여놓으세요. 임신월에 을사일에 무인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우선 잘 봐봐요. 지지가 인사신 형사를 이루고 있죠. 자, 인사신 형사를 이루고 있는데 지지의 인사신 형살이 되건 아니면은 축술림의 형살이 되건 자묘 형살이 되건
아니면 진진 오오 유유해의 자영살이 되건 간에 지지의 이 형살은 형충파의 원진 중에서 가장 그 기사가 강하게 그 흉한살이니까 일간의 동태를 먼저 살펴봐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을목이 신월에 을목의 신월에 을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조 여사가 설명 한번 해볼래요? 아직은 뭐 이렇게 탁탁탁 답은 안 나올게요. 그러니까 탁탁탁 답이 나올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지. 격국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 격국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돼. 예? 공부할 게 많은데 격국 이것만 매달리면 언제적이야. 우리 저 배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봐. 을목이 신월에 이제 절지를 절지오래 깔고 있으니까 이제 좀 신약해 보이는데요. 절지가 아니지 태에 들어가지. 예. 아 예. 근데 지금 지장간의 정기의 경금이 그 이제 을경합금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좀 생주해 준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 대체로 사람들은 뭐 공부를 뭐 조그맣건 많이 했건 간에 인사신 형사를 먼저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을목이란 녀석이 일간 을목이 지지 인사신 형사를 그래도 감당해낼 수 있느냐, 감당을 못하느냐, 그 이 정황상 기세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아까 우리 저 배 선생이 설명을 잘했어요. 자, 신중에 지금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경금이 있죠. 요 신금이란 녀석은 금금목 해가지고 을목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정기에 해당되는 경금이 을목하고 합해서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 신월은 뿌리가 다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은 사신이 이 지지의 육합 수국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사신이 육합 수국이 된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육합 수국은 사신이 육합 수국 아니요. 그렇죠. 사신 수국이 되는데 요 사주에서 월지 신금하고 일지 사화가 합해가지고 수로 바뀌어 들어가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려나? 월간에 임수가 있다? 자, 저게 이 시지에 있는 인목이 인신 또 충을 때리죠. 그렇죠? 사하고 신은 합수가 되는데 잘 봐봐요. 무토가 임수를 극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병화가 뭐예요?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절반은 형살의 개념도 있고 절반은 합하려고 하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아니 시지에 있는 인목이 인신 충을 때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신 합수의 개념이 약해졌다. 합수가 안 됐다는 건 아니야. 합수가 됐다는 그 뭐라고 할까? 비중을 한 20% 정도만 보면은 딱 맞을 거다. 우리가 통변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관성이 지금 신금 관성이 지금 왕하잖아요. 그렇죠? 관왕이란 말이에요. 월지를 대동하고 연지, 일지, 시지에 신금이 또 하나가 있죠. 그 관성이 왕한데 그러면 인성을 써야 되는데 자, 인성이 지금 임수가 떠 있어가 임수 용신을 잡아야 되는 거로 책에는 나와 있지만은 임수를 못 쓰는 경우가 또 있죠. 임수를 못 쓰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식상을 써가지고 관성을 제압해 주는 거, 제살해 주는 거, 또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주의 기세를 봐줘야 된다. 자, 여기는 인사신 지지에 인사신 사명이 있지만은 뭐예요? 저쪽 연간이 을목하고 등락계갑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간목이 을목을 지탱해주는 큰 기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인목도 또 등락계갑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을목이 태악한 건 아니다. 태악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성용신을 써서
관인 상승을 시켜가지고 왕은 관성의 기운을 인성으로 설계시켜주면서 인성의 일주를 생각해 준다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 조 여사. 용신은 이건 임수를 잡아야 돼요. 벼슬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현재 장관의 위치에 들어갔다고 있습니다. 장관의 위치 어디 그렇지 장관의 위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관직으로 하면 상서벼슬에 올라간 거야. 우리나라 장관이면은. 자, 그래서 여기는 해자축으로 올라가지고 수용시에 흘러가면서 인면은 뭐예요? 한신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요거는 기세의 흐름이 기세의 흐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신 사명 때문에 뭐 그냥 유배당했다가 또 뭐 벌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그 인생의 우여곡절은 있을지언정 인생의 끝머리에 관직은 이 사람이 현재의 장관 벼슬까지 갈 수 있었다. 그거는 기세의 흐름이 굉장히 길하게 작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요건 예제가 하나인가? 네, 요건 예제가 하나.